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7월 12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61%, 나스닥 종합지수는 0.01% 하락 중에 있고, S&P 500도 양호한 흐름 0.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역시나 상승 마감했고요. 프랑스는 1%, 독일도 0.75%, 영국이 0.12%로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 코스닥, 코스피 다 양호한 흐름 마감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상승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저녁 9시 반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있죠? 3.1%를 예상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보다도, 일단,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대부분 이제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봤었을 때, 3.0 정도, 아니면, 예상치 부합이나, 그 정도로 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 나오고 나서, 목요일날, 옵션 만기에 영향을 좀 주겠죠. 그건 또 내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다 할 만한, 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건데,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SSG, CJ도 유튜브서 특판,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이제 대기업들이 좀 들어가면서, 예전에 이제 홈쇼핑이 주였는데,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1년, 2년 후에는, 유튜브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시장도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이제 카페24, 드림 시큐리티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관련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페24는 글쎄요,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9,000원, 만원에서 18,000원까지 갔었는데, 조정이 좀 크지 않아요. 조정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투자 경고만 아니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일단은, 재상승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요거는, 상승한 이후에, 제자리 좀 갖다 놨거든요. 근데 21선 자리는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드림 시큐리티는 그렇게 매매 관점으로 좀 보진 않습니다. 관련 쪽으로 엮였었던 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 갈륨 수출 통제, 8월달에 이제 갈륨 통제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전기차,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문제였다면 이제 반도체 쪽도 역시나 문제라고 합니다. 질화갈륨이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다른 반도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고, 역시나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인버터 쪽에 많이 쓰이는데, EV의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때는 이제 질화 갈륨을 또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광물을 좀 봐야 되는데,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RF 머티리얼즈, 한일화 주정이 있어요. 차트를 좀 보면은 RF 머티리얼즈, 상승했던 구간은 이제 제자리 또 갖다 놨습니다. 21선 자리는 딱 내려왔고요. 지지하고 좀 반등이 나올지, 뉴스를 좀 강한 거를 좀 갖다 붙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되려면은, 미국과 중국, 또 무역 분쟁, 이런 분쟁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일단 나올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일화학이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저항선 자리에서 딱 걸치는 모습이었는데,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었는데,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거 보고, 좀 하루 정도 더 봐야겠다.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풍국 추정도 역시나 21선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갈륨이나 뭐, 게르마늄, 대체제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일단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일단 한일화학, 한일화학하고 풍국주정, 이 두 종목은 한번 볼 것 같고, 풍국주정은 시간 외로 한 2% 정도 올랐네요. 흐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률로 봐서는, 한일화학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두 종목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트위터와 저커버그 스레드 대결 가속화된다. 스레드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재료 소멸로 좀 밀렸었고, 이걸로 일단 매출이 당장 뭐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관계사들이 요것들도 좀 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을 만한 구간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을 테마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재상승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입니다.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YG버즈와 플레이디는 이제 아직은 투자 주의 종목이라서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도 약간 좀 밀렸고 모비데이즈도 10% 많이 밀렸거든요. 그나마 솔트룩스만 덜 밀렸는데 뭐 관련주로 이제 급등 나온 종목은 아니죠. 윗꼬리 달고 좀 밀렸으니까. 그래서 대장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YG버즈 시간으로 한 3.6% 정도 밀렸거든요. 2,100원인데 전일 저가가 2,100원이거든요. 그 자리까지 일단 시가 자리에서 좀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좀 시가 자리 회복하면은 뭐 공략 자리로 단기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 자리가 아직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격이 좀 만나는 구간 21선 자리가 올라오고 종목이 좀 내려와서 뭐 이런 차이 구간이 됐었을 때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사 하나 붙이면서 가주면 좋고요. 일단은 시가 자리 음봉으로 좀 빠질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 정도는 더 보고 나서 지지 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국산 김치 88%의 아스파탐 범벅이다. 국내산은. 그래서 이게 14일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 일정이 좀 남았죠. 이틀 정도 남았는데 뭐 기사 내용을 더 붙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산 김치 대부분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쓰는데 우리나라 대상 CJ 그리고 풀무원 국산 기업에서는 뭐 매실원에 설탕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제품들은 일단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정이 이제 17일날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 반등 정도. 그래서 MCS 그리고 경인양행,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CS도 일단은 급등 나왔던 자리 종가 자리까지는 다시 올려놨고요. 뭐 시간내로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인양행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아서 반등도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대한제당도 21선 자리가 이제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어서 이거 돌리려면은 좀 강한 상승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됐고, 그에 따라서 설탕 가격도 좀 안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관련주로 좀 엮였을 때도 이렇게 윗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오크레마 시총이 좀 낮아요. 700억. 차트는 좀 전일 상승이 좀 나왔었고 21선, 61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닌데, 다만 시총이 좀 작고 거래 대금이 전일도 한 60억 정도 나왔거든요. 좀 작아요. 그런 면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땐 MSC 정도는 볼 것 같네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왔다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렇게 막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주도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볼만한 종목들이나 좀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또 톡방에서 또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